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2023년 4월 14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스닥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21선 부근에서 일단 반등은 나왔어요. 근데 과연 저번 고점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요 고점을 또 뚫지 못하고 지금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이평선들도 깨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지, 항상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짝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어쨌든 저희에게 중요한 거는 언제나 비트코인이니까 비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트가 안녕하세요. 비트의 무빙이 이평선들이 슈팅 한번 나오고 옆으로 좀 눕는 것 같았는데 또 살짝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들이 상승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정배열의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가주면서 알트를 데리고 가는, 지금만 봤을 때는 알트들을 좀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들고 가야겠습니까? 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5월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할 것 같죠. 근원 CPI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근원 CPI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전에까지 상승을 좀 주고 그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때와 비슷한 패턴들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알트를 보시면요, 도지코인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즐겨쳤던 게 도지코인도 이제 갈 때가 됐다. 안 그래도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도지코인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 또 뭐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 얘기한 거 베라시티, 이 친구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캐스퍼, 구독자분 한 분 중이 물어봐서 대답해줬죠. 좋다고. 캐스퍼도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알트를 데려가는 무빙이다. 누가? 비트가 천천히 우상향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알트들과 그리고 올라있는 애 중에서 이평선에서 좀 모임이 있는 애, 수렴이 좀 돼 있는 친구들을 상승시켜주는 모습이다. 그럼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애들은 뭐가 있느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제가 메이저 오른다고 했죠. 에이다 결국 지금 자리 왔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일주일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메이저, 여기서부터 메이저, 얘네도 이제 갈 때 됐다 얘기 드렸는데, 올랐죠. 에이다. 또 뭐 있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도 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쭉 상승 나왔고요. 이제 남은 것들은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도 충분히 이번엔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굉장히 간을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안 올랐던 애들, 이런 애들도 오를 수 있고, 그 다음 추가로 기존에 올라온 애들 중에서
오른 애들 중에서 이런 이평선에서의 모임들이 있는 애들, 앞전 거래량이 있고 이평선에서 모임이 있는 애들이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나 고른 게 도지죠. 여기서 한번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눌림을 줬지만 지금의 모습이 이평선이 쫙 모여 있습니다. 여기 상승이 나온다면 정배열의 모습이 나오겠죠. 정배열을 하면 단기 이평선이 위로, 장기 이평선, 중장기가 밑으로 깔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친구들, 도지 같은 애들도 오를 수 있고. 일단 베라시티도 보시면요, 이쪽에서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 그 이후에 360일 터치하고 못 뚫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반등 자리가 151선에서 반등을 줬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평선들이 쫙 모이고 있죠. 여기서 상승을 줘버리면 여기 정배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괜찮다. 또한 이 모습, 앞전 거래량은 되게 많았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근데 상승은 나오는, 수상하죠? 베라시티 이 친구 어쨌든 좋다. 똑같아요. 저번 제가 어제 방송한 것과 그렇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쪼란 애들. 제가 그저께 비트가 오른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어요. 몇 개의 코인이. 그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선발대로 무조건 상승한 애가 있다. 그럼 그런 유형의 애들이 찾아서 똑같이 매매를 해서 가면 된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애들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런 옵저버 같은 무빙도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인 자리에서 360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깔리고 이평선이 또 올라오면 계속 괜찮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친구도 점점. 이런 부분에서의 터치들 360 뚫지 못했지만 지금 선발대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선발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요날 비트코인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그 선발대의 의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가 요날 이 상승이 나왔을 때 비트의 모습만 보고서 무작정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비트만 가서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가지고 비트만 계속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트만 오르게 되면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따라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처럼 비트의 수급이 다 몰려서 알트가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른다고 무조건 알트 아무거나 사지 마라, 그 얘기였고, 선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와중에 먼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매집이 잘 되어 있던 애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차트의 모습이 똑같다. 그 선발대 애와 그 다음 나간 애들의 모습이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를 따라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면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요 이후에 비트가 옆으로 누웠죠. 비트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데 이때 출발한 애가 누구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빗썸에서 예를 들면 이날이 비트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눌렸어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엄청난 상승. 그리고 지금 다시 다 던져서 눌렸는데, 그럼 이제 프론티어와 같은 모습의 유형의 애를 찾아서 저희는 사는 거예요. 프론티어와 같은 모습의 유형의 모습의 애를 찾아서, 매직된 애를 찾아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런 프론티어가 선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발대의 모습을 보고 이런 녀석과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얻은 게
마스크 네트워크와 밀크였죠. 그 전에 갈라코인도 그랬고 20-30% 먹을 때, 그 전에 아모코인도 그랬고, 항상 먼저 선발대가 있고 그 이후 애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왜 이거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만들면서 펌핑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선발대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고, 얘와 비슷한 차트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이 차트가 비슷하다고 얘기 드린 게 베라시티라는 겁니다. 베라시티 보시면 지금 요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면 151평선을 계속 터치하면서 매집이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 뚫고 올라가도 360을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다가 여기서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만들고 날아갔죠. 이거하고 조금 지금 이 차트의 모습하고, 자 베라시티 보세요. 아직 출발 안 했지만 베라시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2평선) 매집 잘 돼 있고, 뚫고 한번 올라갔었어요. 여기서부터 무려 7배나, 바닥이 못 죽었다고 거의 6배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쫙 털었는데, 근데 150선에서 또 여기서 또 반등 나왔죠. 정확하게 여기서. 그러면서 이평선들 다 모이고 정배열로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굉장히 흡사하다. 프론티어와 앞전 거래량들도 있고요. 이 거래량들 흡사하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진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다시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 한번 11원에 한번, 그 다음 14원에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도 되고, 이런 자리까지는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라시티, 이런 선발대라는 건 아까 프론티어 같은 게 선발대고, 그걸 보고 나중에 매집, 나중에 이런 코인을 또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도지. 제가 도지를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저번에 여기서 추천 한번 했었죠. 이 자리에서 곧 죽어도 10% 이상은 먹을 수 있다, 도지코인. 근데 이런 상승이 나왔었고, 이렇게 나오면 제가 다 털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이평선이나 앞전 저항대에서는 털어라, 무조건 털어라, 분할로도 털어라, 털고 나서를 봐라. 털고 나서 보니까 이평선 다 모이고 지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단 여기까지는 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전 거래량이 터졌던 곳까진. 그 위에 또 분할로 매도하고, 더 날라가면 여기서 팔고. 그 도지코인도 지금 괜찮다. 그 밖에 애들은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 해놨는데 계속 추격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보면서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지켜보면서 매수 타임이 오면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베라시티나 도지코인 같은 게 좋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리퍼리움 이 친구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여기서 매집이 많이 돼 있었고, 아까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죠. 360 근처에서 이평선 다 모이고, 이평선들이 고개를 다 돌리고 있어요, 위쪽으로. 그리고 밑전 거래량 보시면 뚫린 부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었는데 점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이 적은 거래량으로 점점 윗꼬리를 올리고 있어요. 수상하다. 리퍼리움. 또한 톤도 좀 수상하거든요. 톤도 추천했었죠. 톤도 비슷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 그럼 분할로 사서 올라가면 매도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존에 먼저 출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의 상승 코인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너무 긴 시간이라 스윙으로 버티신 분들은 드셨겠지만 그 이외 분들은 못 드셨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360선을 뚫고
앞에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오버슈팅도 좀 나왔지만 지금은 일단 하락이 나온 자리에서 360일과 30일선 근처에 오니까 일단 반등이 나왔거든요. 실시간 네,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인데요. 최대한 시간을 고정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긴 해요. 그래서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 그쯤에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콘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앞전에 같이 상승했던 애들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솔라가 아이콘 갈 때 같이 갔었거든요. 제로엑스도 그렇고. 근데 솔라를 보시면 아이콘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붕 떠 있죠? 30일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콘도 그렇고 솔라도 그렇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항상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일선이나 이 10일선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30일륜과 맞닿는다. 무조건 얘와 만난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만났잖아요.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 얘는 그러니까 내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얘가 더 오르든 말든 난 얘 안 산다. 이거예요. 아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 기준에서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난 얘 안 산다. 반동 준 건 어쩔 수 없고 얘는 안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럼 결국 오늘의 상승한 애들은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오히려 이 온톨로지 이런 애가, 그러니까 이런 애가 오히려 저한테 맞는 거죠. 아까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항상 내려올 때도 이 기간 및 시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도 152평선 터치를 계속 해주면서 내려왔고, 나중에 차트 돌리면서 이평선 쫙 돌리면서 올라갈 때도 이 부분 360일을 터치를 하면서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고 못 뚫고 내려오는데 또 다시 지지하는 부분은 항상 150에서 지지해주고, 저의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이제 슈팅해서 올라갔죠. 예? 올라갔죠. 슈팅하면서 이때는 못 사요.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151선에서 샀다. 그러면 올라가면 우린 여기 파는 자리예요. 일단은 분할로 파는 자리. 분할로 팔고 남은 애가 어떤 무빙을 보여주는지 보는 건데, 30일과 361선에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왔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괜찮네. 오히려 괜찮네. 이런 애들 소액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물론 뭐 지금 넣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애가 오히려 조건에 부합하고 오늘의 상승 코인인 아이콘 같은 이평선에 맞닿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맞닿는 건 아니지만 솔라도 그렇고 어쨌든 붕 떠 있잖아요. 이런 게 맞닿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긋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나마 아이콘은 요 정도의 차이는 봐줄 만하다 할 수 있지만 솔라는 아니다. 그럼 솔라가 같이 갔던 제로엑스 같은 경우엔 애초에 361을 못 뚫고 있죠. 이게 엄청난 저항입니다. 못 뚫고 있어요. 얘는 아니다. 오히려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지는 게 낫다. 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리퍼리움 이 친구가 괜찮고, 그 다음에 IQ도 좋아요. 제가 IQ는 왜 좋다고 하는 거냐면, 이게 보시면요, 얘는 이미 이 이평선들이 지금 7, 10, 30, 150, 361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벌써 150과 361 얘네가 교차됐죠. 이 부분이. 그러면서 정배열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추세가,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30일 평균 가격, 150일 평균 가격, 360일 평균 가격인데, 걔네가 순서대로 깔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승의 추세에 왔다예요.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순서대로 깔리면 굉장히 상승의 추세로 온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 이거하고 여기 보세요. 정말 똑같지 않아요? 여기 2018년도 대상승장에서 하락에 나와가지고 이 긴 시간을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크로스로 이렇게 여기 150 깔고 360 깔고 정별 만들면서 여기서 간간히 또 물량 조금씩 뺏으면서 정별을 계속 유지해주죠. 계속 유지해줘요. 그러다가 이렇게 슈팅 나오고, 근데도 아직도 계속 정배열입니다. 이제 360로 완전 바닥에 깔렸어요. 150도 깔리고 30일이 날아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거? 대상승 1원부터 56원까지 이런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쯤 왔어요 지금, 그죠? 22년 9월. 근데 이 상승이 있기까지 또 한 3개월 4개월을 괴롭힙니다. 또 여기서도 매집을 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나서 상승하는데, 이 9월부터 이거 몇 배입니까? 40배예요. 40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락이 오른데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다 다시 크로스 되죠. 거꾸로. 근데 이렇게 넓혀서 보면 그 모양을 다시 만들고 있다. 이 하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시간을 다 그 사람들 다 괴롭히면서 이평선이 크로스가 되면서 만들고 있다. 아까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IQ 같은 거는 이렇게 딱 줄겨찾기 해놓고 계속 보세요. 앞전 거하고 비교하면서, 아, 얘가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가는구나. 얘는 그래서 참고하기 좋다. 또는 요 자리에 오면 이런 자리에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금액은 아니에요. 왜? 이평선은 계속 움직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150일이나 360일 근처에 오면 소액으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직접 겪어보는 것도 괜찮다. 저도 물론 IQ 이 자리 오면 살 생각입니다. 360일이나 이 150일선 근처에 오면 살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터치하면서 가기 때문에. 터치하면서 가고 이렇게 또 슈팅 나와가지고 이 앞전까지 오면 분할 매도 해놓고 남은 것도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아 보이는 건 IQ, 뭐 리퍼리움, 그리고 톤 이런 친구들이고, 뭐 비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베라시티나 도지코인 저희는 이제 99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 한 8% 7% 정도 되거든요. 베라시티도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한 7, 8%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행보하면서 요 30일 솔직히 터치하고 갈 줄 알았지만 이 부분에서 그냥 올려버렸고, 이 올렸지만 이 올린 이후의 모습은 횡보가 나오면 좋다. 횡보가 나와줘야 비트로 몰렸던 수급들이 좀 알트에도 몰리고, 비트만 가는 게 아니라 알트도 좀 같이 가고 키높이가 좀 맞아져야 된다. 그래서 좀 횡보해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매도를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순환 매매를 좀 해야 되느냐, 이 비트가 어쨌든 횡보하면서 알트의 순환 펌핑이 있을 건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알트들의 키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50과 360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모비블록 같은 경우에 360을 한번 찍어 이렇게, 또는 찍어 놓고 요 위에 캔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무비가. 그럼 엠블도 똑같이 찍어 놓고 위에 올라가 있어. 시안 이미 올라가 있고, 그 썬더도 찍어 놓고 위에 올라가 있어. 이게 전부 다 비슷해져요. 차트의 모습이. 안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비슷해져요. 예를 들면은 시아 코인은 이미 여기서부터 올라온 애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슈팅 나와서 앞전에 여기 있던 데 찍는 거예요. 찍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경우, 썬더 같은 경우에는 올려서 여기에 안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순환 펌핑이 어느 정도 됐구나, 슬슬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는 매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 사서 오르면 팔고, 얘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순환 펌핑을 좀 즐기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이제 5월 4일 날이죠. 5월 4일 날 5월 4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새벽 4시쯤 될 것 같은데 FOMC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아마 25bp 인상을 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번에도 일단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일단 맞았으니까 그냥 25bp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CPI 발표를 했는데 그냥 CPI 발표했을 땐 좋았거든요. 근데 이 CPI 발표하고 나서 근원 CPI 발표하니까 바로 또 안 좋은 뉴스를 놓고, 좋은 뉴스 나면 안 좋은 뉴스 놓고, 안 좋은 뉴스 나면 좋은 뉴스 놓고, 이게 막 흔드는 그 좀 흔드는 게, 뉴스거리로 계속 사람들을 흔드는 게 뭔가 25pp를 발표하려고 선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순환 펌핑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전주까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단은 1차 횡보하면 30일도 올라오거든요. 횡보하다가 살짝 이렇게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쫙 올렸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쫙 올려서 얘가 많이 못 따라가요. 이렇게 급락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비트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줄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겁나는 거는요, 중간에 어쨌든 이 장기 이평선들이 크로스가 되고 모습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150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얘가 여기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이제 골든 클로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 모습이 바뀌고 나서 쭉쭉쭉 즐기다가 이런 이탈에서 깨버리는, 앞전 비트에서 모습을 찾기는 조금 힘들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모습으로 크로스에서 올라타서 올라갔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151도 깔리고 정비열이 만들어졌죠. 근데 얘를 한번 터치하고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털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가는, 그러니까 이때는 좀 큰 하락을 한번 주고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하락을 주고 갈 수 있다. 어쨌든 비트의 흐름은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 비트가 횡보하는 모습을 당분간은 보여줄 것 같으니, 전체적인 비중을 100%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저번이 30%였다면 지금은 한 60, 70% 정도의 비율을 투입해서 순환 펌핑을 좀 즐기시라. 언제나 탈출할 수 있는 원한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이제 방송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계속 했었는데 주말까지 계속 하니까 오히려 좀 너무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그 좀 마치 숙제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주말은 방송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뭔가 엄청난 악재나 비트의 무빙이 좀 수상하다 싶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거나 또는 긴급 방송을 킬 거예요. 네, 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말은 방송 안 하기 때문에요. 푹 쉬시고 성투하십시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